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선보이는 방송 옳은소리의 금요일 코너 브리핑룸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대변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제가 방송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들려드려야 할지 아직도 그 방향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언론 환경 속에서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 또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우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보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고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조언 주시면 반영하면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라는 성격대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특히나 대변인들이 논평을 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한 주는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일본에 비해서 머무는 시간이 짧았다. 이것이 어찌 보면 약화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마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순간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지난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국회 연설을 한 것이 참 뜻깊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오늘의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분단 이후 한반도를 가른 그 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는지, 한쪽은 절망을, 한쪽은 희망을, 한쪽은 감옥과 같은 삶을, 한쪽은 자유를 노래하는 이런 극명한 대비가 오늘날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역설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말을 쓰는,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그 끔찍한 고통, 인권 유린과 자유 탄압과 기아와 고문, 정치범 수용소, 세계 최악의 상황에 빠진 우리의 반쪽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도록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자유한국당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일부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아직도 방공 노름을 하고 있다. 또 요즘 젊은 층에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 국뽕이다. 그러니까 애국심 마케팅이다. 이건 사고가 마비된 거다. 애국심이라는 어떤 획일화된 관념에 이미 사로잡힌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런 영화에 찬사를 보내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일각에서 쏟아졌던 비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자연스럽고 자신 있는 연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떠났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그런 현장이었다.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가치 그리고 자유의 우방을 향해서 흘린 피와 눈물과 땀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이 연설 끝에 정의당에서는 역시나 반공교육을 받는 느낌이었다. 개도국을 치하하는 격려하는 느낌이었다.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 글쎄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일종의 컴플렉스가 아니겠나. 어쩌면 우리 사회는 반미가 패션이고 반미가 한때를 풍미했던 그 시절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벗어날 때 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가야 될 길과 방향,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손잡고 어떤 번영을 꾀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광화문 앞에 세워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비교적 잘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에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대표적인 좌편향 교과서라고 지목된 천재교육의 교과서를 대표 집필했던 주진호 교수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주진호 교수는 극단적인 주장도,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극단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유엔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인정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하기 위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고, 반쪽에서만 인정된 합법정부다라고 왜곡된 그런 주장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좌편향 교과서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긍정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의 아주 대표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까지 하면서 폄훼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주인이 돼서 써오고 지켜온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임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사들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박물관장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걸맞는 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코드 인사, 자기 쪽 사람 심기 이런 것들과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 박물관에 절대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과오를 각성하고 당장 임명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되돌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면 청와대는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추고 합리의 영역에서 그야말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를 다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왜곡도 심했고 그랬기 때문에 최후의 방편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보자고 국정 교과서를 해보는 노력도 해봤습니다. 매우 역설적이게도 주진호와 같은 사람들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탄생시킨 주역입니다. 그들이 왜곡하고 비틀어 놓은 역사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한 시도가 바로 국정 역사 교과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역사 박물관에 어떤 전시를, 어떤 주장을 할지 안 봐도 뻔할 일입니다. 이런 임명은 즉시 철회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근현대사에 제대로 된 역사를 담을 수 있도록 세계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일컫는 우리나라의 참 역사를 전시할 수 있도록 이는 마땅히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운영위 청와대 국감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전대협을 위시한 운동권이 장악해버린 청와대, 그리고 그 운동권 일각에서 주장했던 주사파,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의 신봉,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청와대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분들이 자신들이 운동을 하던 시절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런 주의 주장들을 바꿨다라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날 증인으로 나온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본인이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고 또 전대협을 이끌었던 당사자로서 의장까지 했던 당사자로서 그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분이 본인이 운동하던 시절에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분과 또 그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은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욕감을 느꼈다.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정말 상식 밖의 그런 분노감을 표출하면서 그분은 결국 끝내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어떠한 대답도 국민들께 당당히 내어놓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그분의 생각은 바뀌지 않은 걸까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 일련의 사안들을 지켜보는 언론의 시각이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를 색깔론으로 치부하면서 30년 전의 이야기를 왜 국감장에서 묻는 것인가? 라고 마치 임종석 실장 당사자냐 된 듯이 그런 논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듯이 청와대를 가는 사람들은 인사청문조차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청와대의 첫 국정감사에서 그분들이 국가보안법까지 위반하며 한 시대를 지냈던 그 사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국회의원이
의무로 받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질이냐? 라고 어깃장을 놓는 오늘의 청와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생생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그 국가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에 닿아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합치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가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것입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사상의 자유는 없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민주주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국감장에서 그토록 강변했듯 본인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다.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시절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북한을 추종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쳤을까요? 그들이 외친 민주주의를 극단의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의 공으로 그렇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거리에, 학교에, 직장에 수많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의 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진짜 세상의 모습, 그것이 극단의 운동권 세력이 주장했던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임종석 실장에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분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정권은 없습니다. 청와대에 가장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려 하는지 그들이 8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내며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빨리 속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정말 다채롭고 역동적인 것이 경쟁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치권에서 또 사회 일각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슈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는 그 많은 이슈들 중에 상당수가 국민 여러분들 듣기에 편안하시고 좋은 뉴스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첫 방송이라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랬을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언 주시고 또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고쳐나가면서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쪽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도록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자유한국당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일부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아직도 방공 노름을 하고 있다. 또 요즘 젊은 층에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 국뽕이다. 그러니까 애국심 마케팅이다. 이건 사고가 마비된 거다. 애국심이라는 어떤 획일화된 관념에 이미
사로잡힌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런 영화에 찬사를 보내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일각에서 쏟아졌던 비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브리핑룸이라는 성격대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특히나 대변인들이 논평을 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한 주는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일본에 비해서 머무는 시간이 짧았다. 이것이 어찌 보면 약화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마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순간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지난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국회 연설을 한 것이 참 뜻깊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오늘의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자연스럽고 자신 있는 연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떠났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그런 현장이었다.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가치 그리고 자유의 우방을 향해서 흘린 피와 눈물과 땀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이 연설 끝에 정의당에서는 역시나 반공교육을 받는 느낌이었다. 개도국을 치하하는, 격려하는 느낌이었다.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 글쎄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일종의 컴플렉스가 아니겠나. 어쩌면 우리 사회는 반미가 패션이고 반미가 한때를 풍미했던 그 시절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벗어날 때 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가야 될 길과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선보이는 방송 옳은소리의 금요일 코너 브리핑룸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대변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제가 방송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들려드려야 할지 아직도 그 방향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언론 환경 속에서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 또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우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보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고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조언 주시면 반영하면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땠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분단 이후 한반도를 가른 그 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는지, 한쪽은 절망을, 한쪽은 희망을, 한쪽은 감옥과 같은 삶을, 한쪽은 자유를 노래하는 이런 극명한 대비가 오늘날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역설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말을 쓰는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그 끔찍한 고통, 인권 유린과 자유 탄압과 기아와 고문, 정치범 수용소, 세계 최악의 상황에 빠진